이번에는 은평구 신사동으로 가보겠게요. 네, 이곳은 네. 신사돼지 뿔찜이라고. 볼집. 네, 뿔찜이랑 이제 돼지 볼살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두덩이 요렇게 주먹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특수 부위죠. 네. 생으로 먹으면 살짝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곳은 은평구 신사동이 좀 약간 그 서울에서도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 부위를 70g이 14,000원에 판매하거든요. 오. 그리고 양념이에요. 즉석 양념. 저 양념육이라는 게 이제 갈비처럼 하루 이틀 그 담가놓는 양념이 있고요. 저렇게 즉석 양념이 있는데 양념을 하게 될 경우에 중량이 한 15% 정도 늘어나요. 그럼 저 170에서 180g은 실제로 고기는 150g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 볼살이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외식업을 하니까 볼살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볼살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목살보다 훨씬 싸거든요. 네. 그렇게 저렴한 부위를 양념을 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그것도 그렇게 부자 상권도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벤치마킹 한 이유는 물론 맛도 맛있지만은 효율성, 효율성. 네,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 원가 코스트가 낮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소비자는 원가 코스트 낮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걸 어떻게 연출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일단은 반찬이 많지 않지만은 네. 딱 봐도 우리 삼촌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되게 편한 자리예요. 보시면 이제 뭐 박스 같은 거로 붙여 있고 노포 같은 느낌이 나고 네. 상차림을 보더라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그 볼살을 좀 얇게 포뜨듯이 썰어서 그거를 조물락조물락 양념을 해서 구워주는 건데 한 가지 볼살로 갈비 양념, 갈비 볼살, 매콤 양념, 매콤 볼살, 그 일반 그냥 기본 소금구이 양념 볼살. 그 양념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는 거예요. 네. 이런 외식업을 하면서 이런 인사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셀링 포인트에 있어가지고 중요하지 않을까. 저렴한 원자재를 양념과 또 다른 어떤 컨셉을 적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퍼주기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살짝 각색을 해서 저렴한 원가를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는 그거를 전혀 못 느끼게. 상품 가치를 높이는. 네네, 그렇죠. 여기 가보면은 상당히 손님이 많아요. 그리고 드시는 거를 손님들 드시는 거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만족도가 높거든요. 여기 가보시면서 이 원가가 사실 참 몇 프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만 이렇게 받아도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한 두 분밖에 안 되거든요. 두세 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봐서 그냥 이미지상으로 비싼 부위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고. 특수 부위라 생각. 네네. 그렇지만 이제 원가율이 낮아서 효율성 맛집. 네. 네. 오늘은 PPL이 없어서 여기 원래 초콜릿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를 못했고 그 대신 우리 게스트의 PPL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대마족발. 네. 그리고 나오신 게 PPL이시겠지만 대마족발은 어떤 족발입니까? 아, 대마족발은 대가의 마지막 족발이라는 뜻이고 네. 팔도에 있는 족발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팔도에 있는. 네. 네. 팔도에 뭐 족발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네. 어벤져스로 만든 그런 족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희 대마족발을 주문하시면은 리뷰 이벤트로 여러 가지의 그런 사이드 메뉴와 막국수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네. 맛도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고 국내산 족발로 네. 정성스럽게 삶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만두. 예, 여기는 어딘가요? 근데 저도 만두를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예.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하려다가 걸어가다가 그냥 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게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체인점이고 굴림만두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 집 때문에 들어간 거는 아니었지만 일단은 굴림만두가 요즘에 니즈가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려는 니즈가 있잖아요. 만두 피가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만두피를 안 먹고 속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얇은 피의 만두가 생겼고 저 굴림 만두는 그 얇은 피의 끝판왕이라 보시면 돼요. 피는 만두 속을 싸잖아요. 네. 굴림 만두는 그냥 속을 굴려요. 그러면 그 뭐 전분이나 이런 게 묻겠죠. 그게 그러니까 무슨 원리냐면은 그냥 굴려버려서 굴림 만두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제 찌면은 저렇게 되는데 저거 상품성이 꽤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맛도 괜찮았고 굴림만두 전문점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또 만두가 또 크면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작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가거든요. 저런 거를 뭐 학교 앞이라든지 저런 굴림만두 찜도 되고 굴림만두 튀김은 안 될 것 같아요. 튀김 말고 그 만두국 굴림만두 전골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한번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상품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양대 근처로 올게요. 여기 끄트머리 집은 네. 저도 이게 여기가 한양대 상권이 있어요. 네네. 메인 먹자골목인데 권리금이 뭐 최소 1억 이상 하거든요 여기가. 네. 참고로 저는 이제 대학교 상권을 볼 때 네. 한양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건대나 어떤 홍대 의미죠? 이런 데는 대학생들 상권이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모이는 데인데 한양대 정도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상권. 뭐 어떤 대학교랑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상권은 뭐 코로나 영향이 아니더라도 겨울 여름 될 때 완전 다 그냥 박살이에요. 네. 그러면은 대학교 상권은 심지어 저희 뭐 외식인들 사이에서는 6개월 상권이라고 그래요. 6개월은 논다 거의 뭐. 네. 그런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는 상권. 네. 그 정도 상권이고 여기 끄트머리는 이제 네이밍에서도 이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상권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안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뭐 권리금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그런 데서 돼지 김치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돼지 김치구이? 돼지 김치구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좀 생소하시죠? 네. 돼지 김치구이라고 저 지방 쪽에서 먼저 이렇게 히트한 상품들인데 네. 지금은 이 돼지 김치구이 스타일로 체인점도 좀 뭐 무슨 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어떤 이게 스타일인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일단 그 돼지고기에 뭐 삼겹살이 아니더라도 앞다리살이나 그런 비선호 부위를 갖다가 김치와 양념으로 볶아내서 다 익혀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데 저기 뭐 두루치기 같은 건데 네. 거의 국물이 없어요. 네. 구이죠, 구이. 돼지 김치 구이예요, 볶음이 아니라. 양념이 다 없어.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없으니까 술안주라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거 상당히 상품력이 좋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다 익어서 나오니까 이제 구울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맛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저 한 가지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이 편하고 돼지 김치구이 한 가지로 꽤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매장도 꽤 커 보이네요. 넓었어요. 넓었고 저렇게 다 익어서 나오니까 추가 주문도 빠르고 그리고 테이블 회전도 빠르고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메뉴 할 거면은 좀 한식 쪽에 저런 노멀한 아이템에서 살짝 꺾은 거 저런 게 괜찮지 않을까. 네. 끄트머리 해가지고 단일 메뉴는 많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로망 같은 거잖아요. 그쵸. 저기에 성공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꺾은 거. 살짝 꺾은 거. 노멀한 거. 네네네. 그리고 단일 메뉴 같은 건 좀 본질에 좀 가까워야 돼요. 네. 김치, 돼지 상당히 본질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돼지 김치구이 하면은 편하게 저기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4명이에요. 나 돼지 안 먹어, 나 김치 안 먹어. 그치만은 나 개불 안 먹어, 나 우니 안 먹어.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은 거를 해야 원푸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유니크한 거 갖다가 한 가지로 가면요, 한 번 방문한 인스타용밖에 안 돼요. 재방문을 안 한다는 거죠. 자주 안 먹는 음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면은 이제 상승세가 멈추고 정체기와 뭐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네. 동네에 그냥 구멍가게처럼 작은데 새로 생긴 닭도리탕 집이에요. 이름이 지금 제가 진센의 닭도리탕인데 어디 지역이에요? 미아동입니다. 미아동이요? 저희 회사 있는 데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닭도리탕이라는 그 단어가 네. 일본말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닭볶음탕이 맞다고 하는데 네. 이 닭볶음탕 하시는 분들한테는 닭도리탕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런 거죠? 닭도리탕이 더 어감이 좋아요. 근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닭도리탕 해야지 뭔가 좀 맛이 있어 보여. 옛날서부터 닭도리탕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닭도리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닭도리탕이라는 게 그 닭을 익히는데 한 15분이 걸려요. 여기 벤치마킹 포인트는 닭이 익는 15분 동안 저 후라이팬에 냉동 삼겹을 서비스로 줘요. 네.
저 냉동 삼겹을 서비스로 주면 소주를 한 병을 마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 냉동 삼겹이 1kg에 6,000원대 후반 막 7,000원대 초반 하거든요. 네. 저거는 100g 정도예요. 아, 진짜요? 그럼 700원이야. 아. 그 700원에 그 웨이팅 그 기다리는 시간에 만족도를 확 올리면서 재방문하게 만드는. 그리고 한 입 딱 들어가면 진짜 더 맛있겠네요. 저거를 이미 소주 한 병 마시면 소주 한 병 때문에 그 한 3,000원 남거든요. 네. 시너지가 2,300원의 코스트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저걸 다 먹고 하면 닭도리탕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맛있게 잘 먹고 다음에 또 와야지. 여기는 삼겹살도 이렇게 동네 되는 가게인데 거예요. 잘 되고 성업이 되고 있나요? 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성업은 아닌데 입소문이 나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저기 들어갔을 때 어떤 두 명이 저거를 구워 먹고 있는 거 보고 저 작은 후라이팬에 저 메뉴를 시킨 저 사람들은 뭐지 했는데 저게 서비스였던 거였어요. 아 여기 센스 있으시다. 네. 기다리는 시간이 긴 음식은 저런 기본 메뉴로서 커버하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차피 삼겹살 메뉴도 파니까 네, 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파는 그렇죠. 메뉴를 주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메뉴 기획을 할 때 5분 이상 되는 식사 메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점심 시간이 1시간인데 30분 먹고 30분 커피 한 잔 해야 되잖아요. 나오는 시간 15분 걸려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기서 이제 그 점심 메뉴를 하실 때 특히나 오피스 상권에서 점심 메뉴를 하실 때는 5분 안짝으로 그냥 나오는 메뉴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던가. 네, 그런 메뉴를 하셔야지 다시 재방문할 때 아 여기는 15분 만에 먹고 4시간을 가져야겠다. 쪽잠이로 잘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네네. 중요해요. 그런 것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머리를 좋아하시네요, 소머리. 예, 소머리 해장국. 좋아하고요. 여기는 선하죠. 여기는 벤치마킹 하러 간 거였어요. 여기를. 아, 예. 여기 때문에 대전을 간 거였어요. 저도 아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를 갔을 때 일행들이 외식하시는 분들이 한 5명이서 갔는데 네. 일단은 매운 김치예요. 네, 매운 김치로 김치만 따로 포장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시고 지금 보시는 저 여자 사장님께서 이제 오너신데 개성이 엄청 강력했습니다. 개성이 강력해서 뭐 더 줄까 뭐 해줄까 그냥 뭐 욕쟁이 할머니 그런 컨셉이 아니라 친절하면서 퍼주는 아주머니 컨셉이고 솔직히 소머리국밥은 이제 중타 이상? 근데 저 사장님의 어떤 개성 있는 캐릭터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언제 시작하셨냐고 뭐 이런 맛은 어떻게 시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너무 즐거워하시고 수육까지도 서비스로 줬어요. 아, 수육을. 네, 수육도 서비스로 주시고 심지어 김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서비스로 주시고 뭐 서비스를 주셔가 제가 뭐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아,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여기는 네. 사장님의 캐릭터가 그렇죠. 또 강한 또 그러니까 이런 데를 포인트. 보면서 네. 참 고객과 그 운영자의 접점. 그렇죠. 네. 요즘에 비대면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비대면인데 비대면은 앞으로 계속 될 거지만은 뭐 비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홀 손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고기도 구워줘야 되고 뭐 잘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런 데 보면서 그 손님과의 접점으로 인해서 단골 손님을 잘 만드시는 노하우가 특화되신 건 아닌지 뭐 손님이 머리를 자르고 오셨 머리 자르셨네요 이렇게 뭐 이쁘단 얘기 안 해도 돼요. 머리 자르셨네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너를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접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단골 손님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는 이 고객과의 접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방 뚝방구이라고 대전에 있는 데인데요. 네. 여기는 정말 가성비가 극강이었습니다. 극강가. 네, 가성비가 극강이고 2인분 시키면 찌개가 하나 나오는데 청국장하고 해장국이 나와요. 근데 그 찌개의 퀄리티가 우리가 7, 8천 원 주고 시키는 퀄리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찌개 있어야지 밥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저렇게 찌개가 세게 나가니까 저 돼지고기 양념고기거든요. 네.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웠고 찌개 국 같은 거 줄 때 서비스로 때 감질나게 작게 주지 마시고 저렇게 진짜 한 상 딱 그 시키는 것처럼 진짜 찌개. 주시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저기 그 뚝방구이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4명이서 간 거고 저 찌개가 2개가 나왔는데 저 찌개 먹냐고 극찬을 했습니다. 찌개 먹을 때. 너무 맛있다고. 근데 저 찌개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찌개를 세게 준다 고깃집에서. 예. 그게 셀링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네. 팔각도라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네네. 그 닭구이 전문점이에요. 아, 네. 숯불 닭구이 전문점인데 네. 단순히 닭구이 전문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보시면은 이제 팔각도 하면 무슨 절 이름 같잖아요. 네. 네네. 근데 외관도 좀 절 느낌이 나요. 네. 나는데 불판이 네. 팔각형의 모양을 한 불판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사장님께서 네.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 전에 특대지라는 거를 했었어요. 특대죠. 네. 이제 캐릭터 자체가 머리를 삭발을 하시고 살짝 이제 통통하세요. 그 캐릭터와 특대지가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네. 후에 이제 이 브랜드를 낸 게 이제 팔각도인데 네. 팔각도에서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기획력도 뛰어나고 상품력도 좋고 그 외모에 네, 기획력이 기획력 뛰어났어요. 어. 네, 뛰어났고 상품력도 좋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구워주고 하면서 자기만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쵸. 보면은 저분이 사장님이라고 강력하죠. 딱 알아요. 아, 저분이 사장님이구나 네. 딱 알고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되자면 연예인 느낌도 나요. 네, 재밌는 사람. 네. 그리고 웃는 것 웃으시는 모습도 되게 귀여워요. 근데 참 즐겁게 외식을 하는 분이시고 저는 그분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네, 모습에. 그 캐릭터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목동에 있는 가게잖아요. 네네, 음식도 특별한. 맛있고 네. 기획형 매장이지만 본질도 충성한 매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팔각도 같은 스타일의 기획을 네. 하고 맛도 이렇게 좋게 한다면은 네. 아마 뭐 성공은 보장 못하지만 네.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보면은 불판도 한 10개 있어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아. 네. 자기의 노력이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혹시 뭐 전시하거나 뭐 전시해놨어요, 아, 매장에. 아. 네네네. 어. 저 안에 불판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작한 거. 아. 그게 이제 저도 불판을 제작해봤는데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 정도의 계산을 했다는 거는 아마 돈을 불판에 네. 많이 쓴 거고 병적인 거 아닌가 좀. 그거 주문 아니 그거 주문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계속 나가는 거죠. 아, 네네네. 그렇구나.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냥 불판 하나도 만들. 네, 팔각도까지 해서 뭐 빠른 시간 안에 10개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네네. 또 벤치에 앉아 마킹을 했던 분이니까 그간 한 3개월 동안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서 기억나는 뭐 다 저희가 뭐 장단점들이 있고 또 다 좋은 가게들인데 딱 지금 기억나는 가게 기억나는 가게는 많이 다 기억나요. 근데 네네. 그 중에서도 네, 기억났던 거는 네, 대한옥이었어요. 대한옥 네, 대한옥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매장이었고 네, 그리고 기대치가 낮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꼬리 수육이거든요. 그쵸. 기대치가 낮았는데 가서 먹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즐겁게 먹으면서 맛있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꼬리에 대해서는 좀 안 먹거든요, 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었다는 거는 네 상당히 뭐 네. 알려진 바와 같이 맛집이 아니었나. 네. 네.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벤치마킹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벤치마킹 뭐 하는 의의나 목적들 이런 거 다 얘기하셨는데 벤치마킹 하고 나면 보통 이거를 바로 가게에 어떻게 바로 적용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조금 고민을 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요. 네네. 적용이 필요할 때 바로 나와요. 아. 네. 이렇게 쌓여줄 이거를 적용하려고 다니면은 그게 부담이 돼요. 공무가 뭘 얻어가지고. 뭘 건져야만 한다는 아. 부담. 음. 시험이 앞둔 수험생. 네. 근데 마음 편하게 다니면은 이게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 때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걸 목적성을 갖고 벤치마킹에 가기도 하지만 네네. 일상이 또 벤치마킹에 일상이 다니는 가다 거고, 보니까 네네. 그게 쌓이는 노하우와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네. 그렇죠. 네. 외식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네네. 또 이제 많이 창작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를 따라하게 돼서 이양 좀 안 하게 된다고 하는 대표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하세요? 대단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모습. 창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차피 브랜드 기획이고 매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내가 어떤 그 살아가면서 또 경험했던 거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뭘 만들어도 그게 어디선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봤던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벤치마킹 그 전에 많이 하셨나 보죠. 괜찮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안 나는 이런 거 안 해. 내가 만들어. 네. 이거는 많이 쌓아놓은 거 할 게 많은 거야.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저희 방송이 예비 창업자나 또 창업자를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또 맛집 방랑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벤치마킹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맛집을 찾아갈 때 하다 보면 내가 갔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실패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렇게 하면 네네. 또 실패를 안 하고 좋은 맛집을 내가 찾아갈 수 있더라. 혹시 어. 그런 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맛집을 찾아가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뭐 데이트를 하거나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거나 친구들과 술을 먹거나 네. 그 목적성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내가 외식업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은 일단은 업력이 좀 오래됐으면은 그게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업력이 얼마 안 되고 뭐 인스타용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실망을 상당히 저는 많이 했어요. 좀 팁이 나왔다. 특히나 제가 실망을 많이 했던 게 젠트리가 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태원이나 을지로 이런 데 빵 뜨는 지역들 그런 데 음식들을 가장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너무 사진 한 장과 너무 기획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본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높고 네. 그런 데가 가장 좀 실망스러웠고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오래된 집들은 상대적으로 실패 확률이 없었습니다. 외식업을 하려는 그 벤치마킹을 하실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일단은 그 흥미진 오래된 곳을 찾으면은 상대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장사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외식업을 오래 하셨고 사업도 이제 물론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많이 고민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과 고민들 이런 것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외식인들이 외식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방문이 사실 없어요 요즘에.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일단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네, 대형 매장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또 먹자골목 메인 상권의 어떤 그 기획형 매장을 꼽고 싶어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트렌드가 바꿔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거주지에서 본질에 가까운 매장을 맛있게 깊이 있게 해서 배달까지 같이 하면서 그런 매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 했던 그런 메뉴들 그런 노포들도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과 그 아이템이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고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음식점들도 배달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더 배달 이런 걸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지난 한 5개월 정도 동안 매직 악셀 벤치마킹 코너를 운영하다가 좀 이렇게 바빠가지고 네, 지금 네, 그분이 바빠서, 지금 네. 가게를 그냥 뚝딱뚝딱 네, 가게를 지금 운영하게 됐어요. 벤치마킹에서 족발 덮밥집을 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혼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워낙 또 케미가 잘 맞았으니까 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간간히 뭐 기회 되면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름대로 좀 썰도 풀고 네. 여지껏 제가 노력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벤치에 앉아 마킹 맛집 방랑자 안강선 네.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